양양자 의원은 광주 서구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달 말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고위원 가운데 후보가 유일한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운동에 너무 열심히신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 여성 유일 후보기도 하고 예. 또 제가 내세우는 코로나19 위기,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후보이기도 하고 또 광주 전남 호남의 유일 후보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양양적 후보가 자체가 좀 메시지가 돼버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호남 여성 경제,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경제가 좀 취약하지 않냐, 또, 여성을 외면하는 당이 아니냐, 또, 호남에 대한 좀 홀대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번 그 컴플렉스를 완전히 씻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혁신으로 또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당이다라는 것을 국민께 공하는 전당대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제 호남을 대표하고 또 여성을 대표하는 이제 최고위원이 되실 것 같은데 이미 최고위원은 2016년에서 2018년 원외에 계실 때도 최고위원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원내의 최고위원과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2년도에 예. 새누리당의 경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훈 후보가 예.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전체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서 2위를 하고 1위가 당대표가 되고 2위가 최고위원 1위가 된 거죠. 예. 그때 당시에 무려 8년 전 보수 정당 새누리당보다 여성과 경제 부분에서 우리 당이 취약하지 않다라는 걸 이번에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16년도에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지금 원내에 들어와서 얻게 되는 정보나 인적 교류 등의 깊이감은 예. 사실상 비교가 안 되고요. 2016년도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정말 맨몸으로 뛰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무기와 또 자신감을 가지고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고위원은 이제 5분을 뽑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5분을 뽑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한 몇 등 정도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5위 안에 들어서 예. 어떤 다른 후보를 끌어내리지 않고 자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고요. 5위권에는 무난히 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엔. 네.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민주당의 담대함과 위대함은 제가 어느 위치에 랭크되느냐로 저는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호남 여성 경제를 민주당이 뒷편으로 또 밀어두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여당인 민주당 요즘 보면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좀 여성 문제에서 좀 취약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최고위원이 되면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당을 끌고 가고 싶으세요? 우선 최근 성추문 관련된 일들은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여러 예.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여성이면서 또 여성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정치인으로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삶의 궤적에서는 직장에서의 어떤 여성의 어려움, 또 워킹맘으로서의 서러움, 일상 속의 여성이었던 제가 반드시 자력으로 최고위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이 강해졌고요. 또 실제로 이제 말뿐인 사죄가 아닌 말 그대로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행동하는 형태의 사죄와 또 필요하다면 또 이 부분에 대한 강령을 반영할 것이고요. 당헌 당규상의 조정도 강력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체 이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 내에서도 제도적 노력을 보이는 중이고요. 어제 발표된 것처럼, 며칠 전에 발표된 것처럼 기존 5년이던 당내 주요 인사의 그 성범죄 징계 시효를 폐지하고 당내 임시 기구였던
그 성폭력 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예. 격상하고 또 당 소속 인사의 비위를 사전에 좀 예방 감찰하는 윤리검찰관 제도도 신설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대표성을 가진 최고위원이 된다면 성 관련 문제만큼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청취자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 1074님,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1,300만 유권자들의 권리를 정당이 앗아갈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모든 유권자들께서 표로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은 이게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절차적 적법성을 저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라든지 국민들께 이 민의를 또 모으는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거고요. 예. 좀 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정의당 그 류호정 의원이라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젊은 여성 의원이신데 그제입니다. 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원피스를 입고 등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논란을 빚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네네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그 논란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예 옷을 가지고 논란거리를 삼는지. 예. 물론 어떤 이 갖춰야 할 어떤 기준이 있고 그렇진 않지만 이 20대 여성으로서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성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런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제인가요?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수도권에 이제 집을 13만 가구 정도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 이 자신의 지역구 때문이겠죠. 이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발표다 이렇게 유감을 표시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사전 협의도 협의지만 뭔가 지역 내에 이렇게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데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치밀하고 촘촘하게 좀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약간 뜻밖인 게 사실은 이제 전체를 위해서 일부 지역에는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의원님들도 이 님비 현상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또 전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일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모순적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또, 이 협의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들은, 예. 님비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소통하고 그런 정책들을 또 뒷받침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시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참 말들도 많고 논란도 컸습니다. 근데 뭔가 이 수사 내용을 보니까 이 속빈 강정 같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이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당 내부에서도 이 사퇴론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예. 윤석열 총장이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선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미래통합당의 의회 독재 또
그 말과 윤석열 총장의 민주주의 허구를 쓴 독재 사실상 같은 표현이라는 생각이었고요. 예. 또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미래통합당과 윤석열 발언 맥락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이퀄 뭐 독재라는 논리인데 정권 정당성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뜻을 표현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총선 전에 당시에 신재철 대표가 대통령 탄핵 추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게 이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거의 유사했던 울산시장 하명수사 검찰 공소장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과 통합당이 합세해서 지금 정권과 또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럼 실제 윤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지만 정치에 입문하는 순간 예. 모든 거품은 꺼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탄핵 후예들의 말로는 저는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또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비전과 감동 없이 또 비방과 감정만 남은 이 정치를 국민들께서 지지하지 않고 또 국민 여론상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윤 총장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잔뜩 정치적 바람이 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만 남아야만 어떤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경제 전문가셔서 경제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요. 지금 비 피해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재난방송을 전해드리느라 인터뷰 시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